네, 뇌과학 논문 리뷰 내일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문은 사이언스에 최근 발표된 논문이네요. 네. 제목이 Touch Sensation Requires the Mechanically Gated Ion Channel 엘킨1. 네. 그렇습니다. 엘킨1이라는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에 대한 것인 것 같은데요. 네. 핵심 내용을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연구는 이제 전반적으로 터치라는 감각에 대해서, 즉 촉각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연구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딱 건드려졌을 때, 여기가 건드려졌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는지, 네, 그렇죠. 이 피부에서 그 감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굉장히 분자적인 레벨에서 그러한 신호를 그 뉴런 신호로 바꿔주는 아이온 채널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입니다. 간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개념들을 아셔야 될 텐데,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이 뭐고, 특히나 이제 메카니컬리 게이티드 아이온 채널이 뭐냐, 네. 요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실 거죠? 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느끼듯이 그 터치라는 감각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외부 세상에 있는 물건이 저희의 피부 어딘가에 닿아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걸 저희가 느끼는 걸 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치라는 감각이 저희의 뉴런 전기 신호로 변환되기 위해선 그 움직이는 힘을 물리적인 걸 바꿔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의 뉴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이 뉴런 세포벽에 있는 채널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뇌에서 뉴런과 뉴런으로 신경 정보를 전달할 때는 뉴로트랜스미터를 릴리즈 하죠. 네. 그럼 이제 그 뒤에 있는 포스시나스 뉴런이 그 뉴로트랜스미터가 바인딩 하면서 아이온 채널이 오픈되면서 아이온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흥분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정보가 전달된단 말이에요. 네. 뇌에서는 그런데 이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네. 맨 처음에 누가 뉴로트랜스미터를 릴리즈 해줄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시각 같은 거는 빛이 와가지고 흥분시키기도 하고, 네. 소리는 이제 주파수가 특정 공개 파동이 우리의 그 청각 신경들을 자극하고 이런 게 있는데, 터치는 어떻게 되느냐. 네. 그 터치에도 사실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막 때려서 아픈 거 있고, 또는 이제 뜨거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네. 살살 건드는 것도 있고, 네. 오늘은 특히 이제 살살 건드는 쪽에 네, 대한 얘기죠. 네. 그거에 대해 밝혀진 게 기존에 있었죠.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그 실험들을 통해서 밝혀진 결과가 이러한 살살 건드리는 그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경우에 그 굉장히 신기하게도 외부에 있는 어떤 힘을 받을 수 있게 세포벽에 있는 채널들 자체가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 조직들이랑 네. 여기 이제 살이 있으니까 여기 살짝 건드려지면 거기 압력이 가해지고 네. 이게 물리적으로 살짝 움직여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온 채널이 있던 게 한쪽으로 당겨지면서 오픈되는. 네. 그러면 이제 흥분이 돼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네, 그런 단계인 거죠. 전체적으로 보자면 일종의 그 슬라이드형 그 물통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면 그 안으로 이제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많이 알려진 그런 채널로는 피에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채널이 번호 1번, 2번 이렇게 종류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 메카노 센시티브 아이온 채널 중에 기존에 밝혀졌던 게 피에조 1 네. 아이온 채널, 피에조 2 아이온 네. 채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네. 이거 발견한 분들이 노벨상 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신기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피에조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만약에 이 피에조가 홀로 이제 메카니컬 센세이션을 다 담당하고 있었다면 얘네들이 없으면 저희가 촉각을 느낄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쟤네들이 다 하고 있으면 채널들을 없애버리면 아무리 건드려도 채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감각 뉴런들이 흥분을 못 하겠죠. 네. 근데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 피에조들을 모두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카노 센시티브한 능력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은 이 촉각 신호를 전달하는 채널이 피에조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종류가 있는 게 아닐까. 뭐가 더 있구나. 네. 이런 결론을 내렸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연구진들이 기존에 휴먼셀을 통해서 실험을 하나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조가 없는 휴먼셀에서 터치 센세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 엘킨1이라는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단백질들이 많이 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 핵 293 T셀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이제 인비트로 실험을 할 때 많이 쓰는 휴먼 임브리오닉 키드니 셀. 네. 근데 여기서 피해조를 없앤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했더니 갑자기 엘킨1이라는 유전자 익스프레션이 증가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이 피해조1이 없어진 거를 엘킨1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발현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음 실험으로 실제 마우스에서 엘킨1을 딜리션한 다음에 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엘킨1이 담당한다고 추측하는 건 이 살살살살 건드리는 피부 감각이기 때문에 실제 마우스한테 실험할 때도 마우스를 이렇게 철장 위에 놓고 이 배 부분을 조그만한 이제 그 로드 가지고 이렇게 아주 얇은 뭐 실처럼 네.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 뻣뻣한 것까지 이게 순서대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살 건드리면 처음엔 못 느껴요. 너무 부드러워서. 네. 그러나 어떤 스레시홀드가 넘어가는 약간 단단한 걸로 약간 뭐랄까요? 그 플라스틱 선 같은 거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엘키논을 없앤 동물에서 그걸 했더니 감각을 잘 안 하더라. 반응을 안 하더라. 이런 얘기인가요? 네, 반응이 무려 거의 40% 레벨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럼 정말로 엘킨1이 이런 감각을 전달하는데 터치 감각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뭔가 피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노벨상도 받았는데 네. 새로운 아이언 채널을 하나 찾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어요. 네. 네. 어쨌든 그러면 이번 논문은 이제 이 엘킨1이라는 새로운 아이언 채널을 찾아낸 과정에 대한 보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뒤에는 이제 그 실험을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가 나오겠네요. 네. 하지만 우선 이 엘킨1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게 우선 피해조의 부속품이 아닌지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 엘킨1이 없어지면 이제 그 터치 센세이션이 사라지는 건 맞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피해조의 중간 과정이 없어지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해버리면 결국 중요한 건 피해조고 엘킨1은 그 과정에 소속하는 부속품일 뿐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 신경계에는 저런 결합을 가진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피해조 같은 어떤 아이언 채널이 있고 거기에 어떤 단백질이 부속품으로 붙어서 한꺼번에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채널 이건 하나가 있고 완전히 다른 채널 하나가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네. 처음에 이제 유전자 수준에서 엘킨1을 발견한 거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게 진짜야 이걸 테스트해 봤군요. 네. 그래서 간략하게 비교를 하자면 그 막이 있는 곳에 이렇게 물통 관이 두 개가 있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첫 번째 경우에는 이 부분에 엘킨1이라는 관은 뚫려 있지는 않고 그냥 이거는 단순히 이 옆에 있는 피해조2라는 관을 잘 열리게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그 케이스 2에서는 이 두 개의 관 모두로 물이 들어오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첫 번째 케이스처럼 엘킨1이 피해조2의 동작을 도와주는 거라면 엘킨1이 있으나 없으나 피해조2가 막히면 물이 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펑션은 다 망가진다.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반대로 얘네들이 각각 물을 들여보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엘킨1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반응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뭐 말하자면 50은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상황을 테스트해 봤을 때 결과가 쉽게 설명드리면 차이가 안 나면 이 시스템의 부속품이고 차이가 나면 따로따로 동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이 와일드 타입의 그 피해조2를 없앤 경우, 이 하이라이트한 노란색 경우, 네. 이게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경우고요. 왼쪽에 있는 이 두 가지 케이스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이 이 엘킨1을 없앴을 경우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iRNA 뭐 이런 기법을 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단백질을 피에조1이든 아니면 엘키논 같은 단백질을 만드는 단계에 RNA가 먼저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그게 단백질로 변할 건데 거기에 가가지고 바인딩 해가지고 얘네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기법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엘킨1 유전자가 넉아웃된 상태에서 피에조를 같이 넉다운을 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마도 따로따로 역할을 하는 애들인 것 같다라는 네.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엘킨1도 피해조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라는 네. 게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 엘킨1이 없을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저희의 그 터치 센세이션이 지나가는 신경절들이 있잖아요. 네. 그 신경들에서 각각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이걸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이 DRG라고 해서 도절 루트 갱글리온이에요. 네. 이게 이제 우리 페리페랄에 있는 신경 세포들인데 척추가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척수가 지나가겠죠. 네. 근데 거기서 그 바로 바깥에 이렇게 뉴런들이 막 모여 있는 동그란 알갱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도절 루트 갱글리온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세포들은 이제 척추 바로 옆에 있는 세포체를 갖고 있고 마치 덴드라이트처럼 인풋이 받는 것은 쭉 뻗어나와서 이제 피부들에 다 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인풋이 쭉 와가지고 이 세포체를 지나서 척추 안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감각 정보를 전달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고 그런데 이제 이 끝에서 자극을 하면서 바로 척추 옆에 나와 있는 도절 루트 갱글리온에 있는 셀 바디를 레코딩 함으로써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해 보자면 이 도솔로트 강글리온 DRG는 일종의 중계기고요. 여기 그림이 있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각 신경들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결되어서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그리고 뇌로 전달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 가장 그 중요한 중계기 DRGIS의 신호를 보면 엘킨1이 없을 경우에는 DRG를 포함해서 시그널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엘킨1을 다시 한번 바이러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입해서 발현시켜주면 그런 반응이 없던 세포들에서 반응이 다시 살아나는. 여기 마우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넉아웃해서 마우스 라인을 만들고 엘키돈이 없는 동물을 만들어 놓으면 감각 반응이 되게 둔해지는데 네. 거기다가 이 DRG 있는 쪽에다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시 엘키논을 발현하게 만들면 감각이 다시 돌아온다. 네, 그렇습니다. 레스큐 실험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DRG, 이 중계기까지도 이 엘키논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밝혔고요. 다음으로 이제 각각의 파이버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데요. 먼저 가장 큰 이 A 베타 파이버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요 파이버들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또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 이 팔이나 몸에서 이렇게 쭉 모여와가지고 신경 다발을 이뤄가지고 척추로 들어가는 이 엑손들을 네. 살펴보면 여러 개의 다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A 알파, A 베타, 델타, 뭐 C5 이런 게 있고 네. A 알파 파이버들을 그러니까 알파 쪽으로 갈수록 이게 더 두껍게 엑선 파이버가 두껍습니다. 네. 왜냐면 수초가 마이엘리네이션이 더 두껍게 돼 있어서 네.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C 파이버 쪽으로 갈수록 C5는 이제 없죠, 그게. 네, 마일레인 딕신이 안 네, 되죠. 그렇고. 그래서 이제 A 베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런 터치 센세이션. 네. A 델타 같은 경우에는 뭐 온도나 약간의 뭐 터치 혹은 페인 이런 게 섞여 있고 네. C5 같은 경우에는 아픈, 통증 네. 뭐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그래서 그 아픈 것이 사실은 건드는 것보다 좀 천천히 오죠. 신고 네, 전달이. 자, 그 파이버들이 있는데 그럼 각각에서 엘키논이 실제로 중요한 건 누구냐? 네. 이 실험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엘키논이 역할을 갖는 그 파이버가 어느 거냐. 그래서 첫 번째 후보로 A 베타가 그 실험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체크를 했더니 실제로 엘키논이 없을 경우에 아예 그 레코딩 자체에서부터 육안적으로 뭔가 차이가 보입니다. 뭐 거의 반응이 사라지는 수준이네요. 네. 위에 까만 게 와일드 타입이고 파란 게 엘키논인데 거의 뭐 리스폰스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줬을 때 반응을 봤더니 역시 항상 엘키논의 경우가 이렇게 파란색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정한 150mN의 힘을 계속 여러 번 주는 실험에서도
처음에는 조금만 떨어진 것 같다가 갑자기 두 번째부터는 아예 신호가 거의 없어지는 레벨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뉴런들이 발견되더라 네. 하는 내용이죠. A 베타 중에. 네. 그래서 네. 일단 우선 A 베타에서 엘키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첫째, A 베타는 우리 터치 감각, 네. 촉각을 전달하는 거니까 일단 거기서는 엘키논이라는 아이온 채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발견을 하나 했고, 이제 다음 순서로 이제 그 다른 터치 센세이션에 관련된 파이버인 A 델타 파이버와 C 파이버에 대해서도 반응을 알아봤는데요. 네. 우선 A 델타 파이버 같은 경우는 흥미로운 반응을 몇 가지 보였습니다. 우선 이 A 델타 파이버를 A 델타 파이버에 이제 물리적인 자극을 주면서 레코딩을 해본 결과 이 세포에서는 일정 횟수 이상, 일정 세기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은 스파이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엘킨1이 없으면 그 반응이 좀 더 느리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반응이 없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게 0.9 마이크로미터라는 거니까 아주 살짝 누른 거, 이제 그걸 점점 키운 것 같아요. 9까지. 할수록 세지면 나오긴 하는데 그 뭔가 센시티비티가 훨씬 줄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 스트레시홀드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더 세게 누르면 반응이 있지만 눌러야 반응이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C 파이버는 그럼 어땠죠? C 파이버 같은 경우는 C 파이버는 이제 통증을 전달하는 파이버, 네. 마일리네이션이 안 되어 있는. 네. 네. 그래서 일단 엘키논이 없는 경우에도 C 파이버는 어느 정도 스파이크를 보이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엘키논이 있을 때에 비해서 없을 때가 확연히 약하게 스파이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경향이 힘이 세질수록 그 반응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특정한 힘을 여러 번 주는 경우에서도 그 기존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세컨드가 늘어났다는 건 내가 아프게 꼬집는다고 예를 하면 네. 1초 꼬집을 거냐, 10초 꼬집을 거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와일드 타입인 경우에는 오랫동안 꼬집고 있어도 계속 아프단 말이에요. 네. 감각이 전달되고 있어서 스파이크가 튀는데 엘키논을 넉아웃하면 그게 반응성은 확실히 줄어들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하지만 다 없어진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이 터치 센세이션, 라이트 터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반응이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메인 펑션은 A 베타에 있고, 하지만 A 델타나 C 파이버에서도 엘키논이 뭔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베타만큼 더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 네. 그거 없어도 통증 자극을 전달을 하지만 뭔가 센시티비티가 떨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리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연구 결과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 이 엘킨1이라는 새로운 어떤 채널이 메카노 리셉티브한 센세이션을 담당하고 있고, 그게 기존에 알려져 있던 피해조와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런 결과를 이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려 이 엘킨1이라는 이 단백질이 어떤 특정 파이버나 특정 감각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A 베타, A 델타, C 같은 굉장히 대표적인 다양한 그 터치 센세이션에 관련된 파이버들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건대 엘킨1이 어쩌면 피해조만큼이나 사람이나 쥐 같은 동물에서 터치를 전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기를 되게 바라고 있었겠죠. 네. 발견하면서 피해자는 지금 노벨상을 받았는데 네, 그래 그렇게 중요한 채널을 또 발견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사이언스에는 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연구의 가치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뇌리에서 다뤘던 것들도 보면 굉장히 그 띠오레티컬하고 이론적으로 그리고 연결해 가는 내용들도 있어요. 뭐 특히나 기억 같은 게 좀 그렇죠. 네, 추상적이니까. 그런 건 복잡한데 반해서 이거는 좀 단순 명료합니다. 네. 여기 단백질 이거 있거든. 근데 내가 얘가 뭐 하는지 봤거든. 이거 아이온 채널인데 터치 감각 전달하는 아이온 채널이다. 딱 그게 사실은 메시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솔리드하고 오리지널 파인딩이 되죠. 그 물체 자체를 찾았으니까. 네.
그런 어떤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지만 또 새롭게 발견된 아이온 채널, 터치 감각을 전달하는 엘킨1이라는 새로운 메카니컬리 게이트 아이온 채널에 대해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